자, 그러면 이번엔 NBA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이커스의 버저비터 승부가 화제를 모았던 한 주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나왔죠. 네, 하루는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다음 날에 길거리에서 오열을 할 뻔했는데 이게 꼭 이제 이런 경기는 이 경기 시간이 항상 미팅 가는 시간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서서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접전일 때는. 근데 와, 인디애나하고 넣었을 때는 제가 진짜 우승할 것 같다 이거 생각했는데 또 우승할 것 같다.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은 다음 편히 못 잔다. 네. 다음 날 바로 복수를 당해가지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슛에 그쵸. 네, 네. 거의 당했습니다. 중앙선? 맞아요. 맞아요. 하프라인에서 거의 하프라인에서. 근데 그 경기 사실 저는 레이커스 이겼다고 생각하고 네. 거의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야금야금 먹히고 실책 나오더니 결국에는 조시 기디한테 먹혀가지고 거의 최근에 그 정관 아니 뭐 LG하고 모비스하고 그 그런 게임이었죠. 거의 네. 그런 게임이었죠. 네. 거의 그런 급의 또 게임. 오열했죠 진짜.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버저비터가 나오다 보니까 레이커스 경기가 최근 들어 재밌고 네, 오늘도 경기 자체는 또 아주 거의 재밌었죠. 쫄깃쫄깃했죠. 네,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 네. 근데 어쨌든 뭐 버저비터 1승 1패하고 멤피스 잡고 또 오늘 휴스턴까지 잡았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휴스턴 상대로 생군한테 상당히 고전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뭐 외곽에서 최근에 뭐 기조가 외곽이긴 하지만 완전 철저히 외곽에서 하다 보니까 뭐 생군의 위력을 맛볼 틈도 없이 그냥 접전을 잘 갔고 사실 위태롭긴 했는데 다음에서 사실 저는 근데 휴스턴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얘네 상대 4번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은 돼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경기는 뭐 전략을 잘 짜서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104대 98로 레이커스가 휴스턴을 잡으면서 승리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 직전에 멤피스를 만났는데 멤피스는 갑자기 감독을 경질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결국 뭐 구단 파워에 밀렸다고 봐야죠. 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우선은 뭐 구단 수뇌부와 이 타일러 젠킨슨 감독의 철학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모란트가 공격 스타일을 뭐 이렇게 피켓롤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멤피스의 기조가 5아웃이고 거기에서 그냥 볼 옆으로 스윙하면서 돌파하는 네. 굉장히 체력을 많이 요하는 농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볼 핸들러에게는 안 좋죠. 내가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보디가드처럼 얘를 부려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란트가 불만이 있었다. 근데 재미없지 모란트는. 그렇죠. 네. 근데 젠킨슨 감독이 이걸 딱히 수정하지 않고 뭐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네. 불화가 생겼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구단 파워 싸움에서 감독은 제일 약자입니다. 감독이랑 수뇌부랑 싸우면 수뇌부가 이기고 네. 감독이랑 슈퍼스타 싸우면 감독이 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했는데 6년 만에 잘렸고 저는 이게 멤피스 최악의 한 수라 생각해요. 진짜 최악이죠. 하필 또 이 시점에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NBA는 이제 KBL과 다르게 감독의 철학보다 단장의 철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단장이 원하는 농구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 선수단도 구성이 되고 감독도 바뀌기 때문에 그 농구를 안 하겠다고 젠킨스가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다 결국에 잘린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네. 은근슬쩍 시킨 대로 안 하고 뭐 그러다 결국엔 잘렸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좀 그래도 여태까 멤피스가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그럼요. 그쪽이 맞아요. 총 들고 설치다가 징계당하고 총질환이라고 하죠. 다치고 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거를 버텼는데 네. 이제 회고한 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살로 감독이 유럽 출신이라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조직적인 농구를 강조하긴 하지만 지금 멤피스의 색깔과 맞을까라는 의문은 들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팀의 중심이 자렌 잭슨 주니어라는 빅맨에게 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의 멤버 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잭슨 주니어가 결국 헤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럽 감독 데리고 와서 그렇게 파이브아웃 하겠다고 한 구단 중에 성공한 구단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뭐 토론토도 그랬고 다들 좀 약간 멸망길을 접어들었는데 좀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백정민님께서 슈퍼챗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주셨는데 이번 시즌 들어 버저비터도 많이 들어가는데 3점 엔드원도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샷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런 약간의 고저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3점 슛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서 자체도 발생하는 많고 것도. 조현 일련 말대로 파이브아웃 여기저기 조리 돌리다 보니까 뒤늦게 클로즈아웃 나와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외신 찾아보니까 이 젠킨슨 감독이 그 멤피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한 감독이라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승률이 53.9%고 현재 250승을 했어요. 네, 순위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그래서 거기 몇 개 기사를 찾아봤더니 자모란트가 이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스타일은 싫어했지만 이 감독은 또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자모란트의 행보에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 무조건 있죠. 예.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팀을 어쨌든 자기가 데뷔해서 이 감독하고만 했는데 네. 이 감독을 어쨌든 잘라내면서 자모란트가 그 본인의 내년 다음 시즌 행보에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젠킨스는 주가 많이 올렸고 FA가 됐기 때문에 딴 데서 분명히 뭐 데려가죠. 1년 안 쉴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오래 안 쉴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84예요. 나이가 아, 약간 64 같잖아요.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84 르브론 동갑이에요. 얼마나 젊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벌써 250승 달성했고 네. 아 동생이었어? 동생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딱 멤피스의 그 이미지 어울리거든요. 그리즈비스가 맞아. 그 저기 뭐 회색 곰이잖아요. 아닌데 백곰인가? 아니지. 회색 곰이지. 회색 곰. 네네. 회색 회색 곰. 곰이잖아요. 그래서 그 딱 그 이미지랑도 어울렸는데 저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 같고 멤피스가 확 떨어지면서 골든스테이트나 혹은 미네소타 같은 팀들에게도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멤피스가 지금 홈 연전인데 너무 대진이 안 좋은 게 레이커스 보스턴 연달아 만났고 졌죠. 다음이 이제 또 골든 스테이트. 근데 그거 내일 끝나- 한다, 내일. 네, 내일이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 5경기 중에 4경기가 또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반 게임차로 밀리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죠 또. 네. 맞아요. 지금 뭐 감독 교체 이후에 3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서부 순위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순위표는 네, 제가 정지욱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콜라마 시티 썬더가 뭐 부동의 1위 하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가 49승 27패로 2위. 덴버 너게츠 요키치가 최근에 뭐 나오긴 했지만 없이도 잘 버텼습니다. 47승 28패로 서부 3위. 그다음에 LA 레이커스가 4위까지 왔고요. 그다음 멤피스가 최근에 연패를 당하면서 44승 31패 서부 5위. 그다음에 골든 스테이트, 미네소타, LA 클리퍼스, 댈러스 매버릭스, 세크라멘토까지가 경쟁권에 있고요. 피닉스가 35승 40패, 그 밑으로 포틀랜드, 샌안토니오, 뉴올리언스, 유타가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골스 5위 가자. 네. 자, 플레인 토너먼트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닉스 좀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듀란트까지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네. 발목 부상 당했죠. 발목 부상인데 굉장히 많이 꺾였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심하진 않다고 하네요. 근데 뭐 다행히. 뛰는 게 의미 없지 않을까. 이미 플레인 토너먼트는 어렵다고 보고 듀란트의 마지막 경기가 발목 부상을 입는 그 장면이 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쉽지 않을까요? 세크라멘토도 근데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세크라멘토도 지금 망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 두 팀이 또 마지막 날 만나요. 시즌 마지막. 그래서 팀이 여기도 좀 정원장이네. 진짜 멸망전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듀란트가 그날만 돌아와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듀란트는 워낙 뭐 또 농구에 진심인 선수라 웬만한 부상은 참고 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책임감 있는 선수라. 또 62경기 뛰었는데 여기서 3경기만 채우면 딱 되는데 그렇죠.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네. 아마 뛰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댈러스가 오히려 살아났고 댈러스는 AD 가 살아나고 돌아왔고, 있고요. 멤버들이 돌아오고 갱포도 네. 나왔고. 네. 그리고 듀란트는 트레이드 이야기는 뭐 진짜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일단 본인은 우승을 원하고 네. 피닉스는 좀 가망이 없고 하니까 이제 아마 여름 내내 듀란트의 행선지를 놓고 좀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구단과 협의를 해서 행선지를 정할 겁니다. 피닉스 입장에서도 1년 남았을 때 팔아야 팔아야죠. 1라운드 픽 2장이라도 뜯어오고 셀러리 덤프 받아서 셀러리를 완전히 재디자인할 수 있는데 지금 듀란트, 부커, 브래들리 빌 가봤자 의미 없다는 건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트레이드는 100%인데 과연 피닉스가 여기서 얼마나 책일 욕심을 덜 부리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 네. 안 될 것 트레이드는 같은 그냥 프로젝트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그거 이번에 그 정관장 우리 KBL의 빌리빈 김성기 이제 단장이 되셨죠. 빨리 포기했죠. 그렇죠. 정혁은 최성원을 빨리 포기하고 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맞아요. 했듯이 프로젝트가 틀렸다고 싶으면 빨리 뒤엎는 것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고 네. 더 지출 안 하고 빨리 바꾸는 건 답인데. 지금도 늦었죠. 네. 근데 저는 부데놀조 감독까지도 경질설이 나오는 게 너무 매년 실수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안 되는 팀의 전형이에요. 안 되면 감독부터 자르는 거야. 근데 지금 옛날 몇 번째야, 롯데가 지금. 그랬잖아요. 네. 네. 라차타님이 유타는 그냥 KBL 와라. 유타가 KBL 오면 어떻게 될까요? 54전 전승합니다. 이거는 KBL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승이죠.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호주 농구 대표팀이 이제 우리나라 붙으면은 크게 이제 보통 진심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호주 대표팀의 호주 리그의 중위권 팀이
NBA 시범 경기를 갔어요. 맞아. 네. 워싱턴 유타랑 붙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유타가 NBA 최약차 팀이었거든요. 네네네. 40점 차, 50점 차를 줬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박살나죠. NBA 하위권 팀한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럽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 아시아권 팀들은 NBA 하위권 팀들한테도 약간 근데 그 전에 그 못 다음에 비빈다. 애들레이드라는 팀이 참가했는데 그때는 또 피닉스한테 이겼어요. 심지어 듀란트, 부커, 빌이 다 뛰었는데 그때 그 애들레이드 팀이 참가해갖고 피닉스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뛴 용병 둘이 그때 히트 쳐갖고 일본 가서 잘 뛰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진짜 무슨 차원의 벽 같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좀 차원이 그렇죠. 다른 예, 차원인 예,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유타가 이번 시즌 실망스러운 게 60승이라 60패라는 게 네. 사실 옛날부터 농구 봤던 팬들은 네. 유타의 60패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뭐 고의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일단 내려가서 쿠퍼 플래그 뽑으면 뭐 일단은 이 아픔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또 백정민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카고는 탱킹하는 팀인가요? 가끔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팀인가요? 뭐 전형적으로 그냥 2만 명의 표를 팔아먹고 현상 유지하는 게 목표인 팀이에요. 망하지 않고 탱킹은 절대 안 하면서 관중이 2만 명 넘게 들어가는 아주 큰 구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는 늘 팔아먹는 현상 유지하고 팬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면서 표를 팔아먹는 팀이죠. 매 시즌 관중 상위권이고 네. 거의 명소죠. 사실 조단 동사 하나 때문에도 많이 가는 사람 그죠. 구단이라서 그걸 또 심지어 실내로 옮겼어요. 실내로 외부에 맞아. 있다가. 실내로 네. 갔죠. 맞아. 알겠습니다. 지금 눈치 없는 건 브루클린이죠. 이제 브루클린. 이겨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자꾸 네, 이겨. 자꾸 이겨갖고. 네. 자 그리고 유타 바로 위에 있는 뉴올리언즈 자이언 시즌 아웃이 또 이번에도 역시 네. 시즌 아웃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지난 6년 동안 4번 30경기 이상 못 뛰었고 뭐 뛸 때 잠깐 희망을 주지만 뉴올리언스의 플랜은 완전히 말아먹은 주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기대는 안 돼요. 네, 출전한 경기도 30경기 중에 10승 20패. 뭐 거의 도움이 안 됐고 더블 더블도 많이 못 했고. 네. 옛날만큼 또 눈부시게 또 덩크도 탄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완벽한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서부 순위표에서 좀 더 그 주목해볼 만한 팀 하실 이야기가 있는 팀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 6위 싸움이죠. 네. 네, 6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합니다. 그렇죠. 7위부터는 최소 한 판, 단판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데 과연 지금 3번부터 6번 시드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3번과 6번이 붙고 4번과 5번이 붙기 때문인데 4번과 5번 시드 차이도 크죠. 그렇죠. 플레이오프 첫 두 경기를 홈에서 하느냐 그렇죠. 원정에서 하느냐.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레이커스의 오늘 승리는 거의 한 2승짜리였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했죠. 네, 멤피스가 보스턴에게 지고 레이커스가 이기면서 2게임 차가 됐고 남아있는 경기가 7게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스케줄이 터프하긴 한데 그래도 저 두 경기가 한꺼번에 뒤집히긴 어렵다. 네, 오히려 그래서 멤피스는 지금 5위보다는 골든 스테이트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예. 밑으로도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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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퍼스가 또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네. 뭐 아쉽게 클리브랜드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승수 잘 쌓고 있고 카와이가 지금 맞아요.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저도 이 분위기라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멤피스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레이커스랑 골든스테이트 대진이 1라운드에서 완성되면 네. 제가 저 경기 그 단체 직관 이벤트 가거든요. 네. 오. 와 진짜 그러니까 절할 거야. 네, 절하고 네. 와 진짜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부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동부 순위는 조현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현재 75경기를 치렀는데 4게임 차기 때문에 거의 1번 시드는 확정이고요. 보스턴도 2번 시드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뉴욕 닉스가 47승 27패로 3위고요. 인디애나도 4번 시드를 확정해가는 모양새입니다. 디트로이트와 미러키가 좀 주춤한 틈을 타서 현재 4번 시드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5위. 미러키는 이 릴라드가 혈전 부상에 시달리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거의 6번 시드 확정이지 않을까 싶고 애틀란타와 올랜도 홈이냐 원정이냐 이 플레인 토너먼트를 7번 시드 8번 시드가 펼치게 되는데 지금 두 팀이 아주 치열한 대결 펼치고 있고 마이애미와 시카고도 첫 한 경기를 어디서 치르느냐 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마이애미도 올랜도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아직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뭐 토론토,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샬럿, 워싱턴 탱킹을 하고 있죠. 네. 마지막에 뭐 이 팀들과 붙는 일정이 남은 팀들은 뭐 행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시카고와 토론토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위부터 10위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있어도 저기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어 보이네요. 네, 서부에 비하면 네. 거의 순위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변동폭이 봐야죠. 적죠. 자 동부 순위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억지로 하나 쳤자면 마이애미. 마이애미? 네,
10연패까지 갔다가 다시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 좀 기대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이긴 팀이 다 약체 팀들여가지고 네. 샬럿, 워싱턴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골 수 있었고. 네, 골 수 있었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판에 좀 승리 챙기면서 좀 다져간다는 게 플레이 토너먼트에서 또 한 번 또 상당히 어려운 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좀 동부에서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아 이게 또 이제 시즌 끝나가니까 다시 한번 또 그 왕의 DNA가 꿈틀꿈틀 되나? 9연승째입니다. 지금 번갈아 빠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젤런 브라운도 무릎이 아프고 네. 또 호퍼들은 네. 네, 또 계속 뭐 네. 주 경기 중에 하나는 쉬고 프리차드도 심지어 쉬었어요 지난 경기. 그런데 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네, 이게 결국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네. 확고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져도 네. 그 티가 잘 안 티가 나니까.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뭐샘 하우즈 나왔다가 또 포르투갈 그러니까요. 출신의 그 퀘이타 나왔다가 뭐 루크 코넷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무섭습니다. 팍슨 5201님이 언제 내 게임 차크에 따라갔지 마지막에 역전각 나올까? 역전까지는 쉽지 않지 네, 않을까요? 어렵죠. 예, 남은 네. 경기 없기 때문에 네, 많지 않아. 경기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경기 수만 많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